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흔히 국보위라고 부르는 이 기구는 15년 전인 1980년 5월 31일에 설치됐습니다. 그 후 4개월 동안 이 국보위는 부정공직자 숙청, 삼청교육 등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면서 1980년 당시 혼란스러웠던 한국의 정치를 좌지우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곳 정부기록보존소에서는 그 국보위에 관한 구체적인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국보위에 대한 모든 자료를 담고 있는 이 필름에는 국보위의 현판과 직인, 즉 도장에 관한 기록만이 남아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록과 역사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과 현실의 참모습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숱한 자료와 기록들이 어떻게 됐는지, 과연 누가 없애버린 것인지 묻지는 않겠습니다. 오늘은 다만 조선시대의 왕과 사관 사이의 영원한 함수관계를 통해서 우리 조상들은 역사를 어떻게 대했고 어떻게 기록했으며 또 어떻게 지켜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되옵니다. 그것만은 아니되옵니다, 전하. 아니 뭐라고? 아니 된다고요? 예, 전하. 아니되옵니다. 허허. 방금 우상이 뭐라고 했소? 태종 공정대왕 실록이 완성되었다고 하질 않았소? 예, 전하. 전 36권으로 완성되어 지금 춘추관에 있사옵니다. 계란이 얼른 가지고 오세요. 내 아버님의 치적을 기록한 것이니 내 자세히 읽어볼 것이요. 전하, 왕은 실록을 보실 수가 없사옵니다. 통촉하시옵소서. 내가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요. 다만 나는 아버님의 치적을 읽고 그것을 귀감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귀감으로 삼을 성현의 말씀이 많사온데 굳이 실록이어야 할 이유가 없사옵니다. 어허, 우상! 전하, 선왕의 실록 중에는 간혹 전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기록도 있을 것이옵니다. 만약 전하께서 보시고 이것을 고치고자 하신다면 역사를 바로 보존하기가 어렵사옵니다. 내 한자도 고치지 않겠다고 약조를 하지요. 그래도 안 되겠소? 안 되옵니다, 전하. 정녕 안 된다는 말씀이요, 우상? 아니 되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시대 역사의 대부분이 기록되어 있는 조선왕조실록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뽑아볼 수 있는 조선왕조실록. 그러나 정작 이 실록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시대의 왕들은 이 실록이나 혹은 사초를 마음대로 볼 수 없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왕 자신이나 왕의 아버지 혹은 왕의 할아버지의 기록을 왕이 마음대로 보게 되면 자연히 사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국 제대로 된 역사를 남길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과 왕의 관계는 항상 팽팽한 긴장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역사상 최고의 성군으로 꼽히는 세종대왕, 그리고 명재상으로 이름 높은 맹사성, 이 두 사람은 태종실록의 열람 문제를 놓고 치열하게 대립하게 됩니다. 아버지 태종 임금의 실록을 보겠다는 세종과 이를 말리는 맹사성 간의 갈등은 조선시대의 왕과 사관의 관계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성군 세종. 그가 조선시대 최고의 태평성대를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태종의 절대적인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려 말에서 조선 초까지 그 경랑의 역사 한가운데를 꿰뚫어온 이방원. 아버지 이성계를 도와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 건국에 큰 공을 세운 이방원. 고려의 충신 정몽주와 조선 건국의 동지인 정도전을 죽이고 끝내
두 차례 왕자의 난을 통해 형제까지도 죽이며 왕위에 오른 조선 제3대 임금 태종 이방원. 그 태종의 셋째 아들로 왕위를 이어받은 세종. 세종은 아직 태종이 생존해 있을 때 왕위를 물려받았고 태종이 승하하자 서둘러 태종실록 편찬에 착수했다. 원칙적으로 실록은 한 임금이 물러난 지 3대가 지나야 편찬하게 돼 있었다. 그것은 관련자들이 모두 죽은 후에 편찬해야 객관적으로 서술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러나 세종은 자신이 왕위에 있을 때 아버지인 태종의 실록을 편찬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맹사성이 편찬의 총 책임을 맡아 세종 13년에 태종실록을 완성하자 세종은 실록의 열람을 요구하지만 사관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다. 역사를 왜곡하지 않고 후세에 전하기 위해서는 임금이 실록을 보면 안 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다. 왕위를 세종에게 물려준 뒤에도 태종은 군사권만은 자신이 갖고 있었다. 이에 병조 참판 강상인 등이 불만을 터뜨리고 다니다가 일어난 사건이 있었으니 이른바 강상인 옥사 사건이다. 상왕께서 갖고 계신 병권을 주상전하께 드려야 한다고 말을 한 사실이 있으렸다? 굳이 주상이 아니라 병권은 한 곳으로 모아줘야 한다고 했소이다. 그게 그 말 아니더냐? 네 놈은 어찌하여 상왕전하께 욕심을 품고 있더란 말이냐? 군사권을 주상께로 모아 진정심 있는 임금이 되고자 한 것이 어찌 역모란 말이오? 웃기 싫다 이놈! 여러 말 할 것 없다. 연루된 놈들을 낱낱이 고하거라. 여봐라! 예! 이놈들을 더욱 심하게 다루어라. 예! 무엇이? 정찬 무언군이 그게 사실이렸다. 예, 전하. 정녕 중전의 애비 시문이 강상인 무리들과 연루되었단 말인가? 한치도 틀림없는 사실이옵니다. 단순한 연루가 아니라 그들의 괴수인 듯합니다. 아니옵니다. 아니옵니다, 전하. 신첩의 아비가 연루되었을 리 없습니다. 고정하세요, 중전. 빙국께서 지금 명나라에서 돌아오고 계시니 오시면 모든 일이 명백해지겠지요. 마마, 신첩의 아비를 살려주시옵소서. 상왕 전하께 추청하여 신첩의 아비를 죽이지 말라 해주소서. 청천 부원군은 우리 내외의 부모일 뿐만 아니라 아바마마의 사돈이기도 합니다. 성은을 기다려볼 수밖에요. 마마. 알겠습니다, 전하. 왜 이러시오, 중전? 아비가 대역죄를 저질렀는데 그 딸이 어찌 국무의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중전. 이제 신첩을 폐비하라는 상수가 잇따를 것입니다. 신첩 조용히 벌을 기다리고자 합니다. 중전. 마마.
중전이 석고대결하던 아직 산후조리도 끝나지 않은 몸이 아니더냐? 불효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상왕 전하, 시몬을 어찌하리까? 이미 자신의 입으로 죄상을 낱낱이 자백했습니다. 전하, 이미 죄상이 밝혀진 죄인에게 벌주심을 주저하심은 군왕이 행할 바가 아니라 사료되옵니다. 속히 죄인을 국법으로 다스리소서. 죄인 스스로 자백을 했다 하니 다행한 일이오. 시몬이 역모를 저질렀다고 하나 이 나라 주상의 장인이요 나의 사돈이며 이 나라 국모 중전의 애비요. 하니 어찌 다른 사람과 똑같이 대하겠소? 시몬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시오. 아바마마. 이후 중전의 폐비 문제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입 밖에 내질 마시오. 괴로울 것이니라. 허나 그 또한 임금의 길인 것을. 아바마마. 날 원망하거라. 허나 내 참뜻을 알 날이 있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바란 것이 무엇이었는지, 내가 무엇을 바라고 이토록 악업을 짓는지 알 날이 있을 것이다. 아바마마. 가서 중전을 잘 위로하거라. 부디 심기를 굳게 가지라고 전하고, 이미 이 나라의 국모요 나의 며느리가 아니더냐. 망극하옵니다. 무슨 생각을 그리 깊게 하시옵니까? 아니요. 왜 그리 보시는지요? 아버님의 실록이 완성되었소. 경아할 일이옵니다. 이제서 태종임금님의 성덕이 청사에 빛나게 되었지 않사옵니까? 중전도 정말 그리 생각하시오. 그렇다마다요. 실록이라면 이 나라 억조 창생들께 전해져서 읽힐 터이니 정말 아버님이 성군이었다고 생각하시오. 과연 실록에도 아버님을 성군이라고 기록을 했을까요? 그 숱한 비바람, 또 장인 어른과의 일은 어떻게 기록이 돼 있을까요? 전하, 설마... 나는 궁금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 아버님과 역사가 평가한 내 아버님이 얼마나 다른지 두렵기도 하고요. 혹시 실록을 손수 보시려 함인지요? 아니되옵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대감. 어찌 임금이 실록을 본단 말입니까? 그것도 바로 선왕의 실록을 보려 하다니요. 자칫 피바람을 일으킬지도 모르는 일이옵니다.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시는가? 대감, 태종대왕의 사초를 적은 사관들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만에 하나
전하께서 실록을 보시고 마음에 안 차시는 대목이라도 보시는 날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대감께서는 태종실록 편찬을 책임지셨습니다. 막으셔야 합니다. 좁게는 대감과 저희 사관을 위하는 것이고 넓게는 이 나라의 바른 역사를 위해서이옵니다. 만에 하나 전하께서 실록을 열람하신다면은 이제 어느 사관이 감히 견문직필 보고 들은 대로 바로 써서 남기려 하겠습니까? 모든 사관이 왕에게 좋은 말만 남기려 할 것이옵니다. 막아주십시오. 막아야지. 막아야 하고 말고. 하나, 전하께서도 왕의 실록을 보는 것이 어떤 일인지를 다 알고 계시다네. 그러면서도 굳이 보시겠다고 하시니 이 일을 어찌 말린단 말이는. 그래도 말릴 것이네. 실록의 기초 자료가 되는 사초를 쓰는 사람을 사관이라고 했다. 언뜻 보면 속기사처럼 보이는 이들은 왕의 말과 행동을 낱낱이 기록했다. 이들은 교대로 궁중에 숙직하면서 잠시도 사초 작성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흔히 조계 경연등이라고 불리워지는 임금의 일상 직무와 백관회의 연회 등의 행사에도 꼭 참석했다. 그리고 이 실무를 맡은 사관은 품계는 비록 칠품 이하로 낮았지만 그 임무가 워낙 중요한 것이어서 사관의 자격 요건은 매우 까다로웠다. 이 윤초공이란 인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합당한 인물이에요. 아이고, 그런데 이 김순영이는 안 되겠는데요? 뭐요? 김순영이가 안 된단 말씀이요? 예. 김순영이라면 학문에도 뛰어날 뿐더러 사람 또한 진중하기로 이름이 나지 않았소. 예, 그것이 그런데 아직 혼인을 하지 않은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아니, 김순영이가 아직도 혼인을 하지 않았단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낭패가 있나? 지금 생각하면 결혼을 안 한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는지 선뜻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당시로서는 당연한 일이었다. 왜냐하면 비록 김순영의 집안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앞으로 어떤 집안과 인연을 맺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 신분을 아직 완전히 확신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또 세조 때 사관 김년은 처의 할아버지가 주인이었다는 것이 밝혀져 탄핵을 받기도 했다. 그리고 성종 때의 소사식은 단지 그의 할아버지가 서자 출신으로 의심이 간다는 이유만으로 탄핵을 받았다. 이렇게 사관의 선발은 4대조에 걸쳐 그 신분의 하자를 확인할 정도로 엄격했다. 당시 사관들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이 4대조를 본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그 가풍이라든지 또는 인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그 척도였습니다. 또한 그 사관들이 임용되면은 전임 사관들이 옛날 그 제도에 따라서 매를 때리는 형식을 하는데 이것은 일종의 의식 교육입니다. 왜냐하면은 사관들이 이 왕들이 싫어하는 일을 그 보고 또 기록하려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수모를 그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의식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관들은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각오가 돼야 역사를 그 숨김없이 올바르게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 사관들의 기록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조선왕조 실록의 기록입니다. 세종 역시 실록의 중요성과 사관들의 입장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왕이 실록을 열람하면 정확한 역사 기록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끼치는지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세종은 아버지 태종의 실록 열람에 대해서는 집요한 의지를 보였다.
역사상 가장 덕이 높은 성군으로 꼽히는 세종이 역사와 사관과 실록 열람에 대한 원칙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세종이 아버지 태종의 실록 열람에 집착한 이유는 무엇일까? 왜 세종은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토록 아버지 태종의 실록을 보고 싶어 했을까? 계람, 태종대왕 실록 편찬에 공이 많은 사람들에게 상을 내리도록 하세요. 성의 망극하옵니다. 특히 태종실록 편찬에 모든 책임을 지고 일해준 우상에게 감사하오. 이 모두가 전하의 은덕과 사관들의 노력 덕분이옵니다. 내 경들에게 간절히 부탁하겠소. 태종대왕의 실록을 보여주시오. 전하, 부디 그 말씀만은 거두어 주시옵소서. 선례가 없는 일뿐만 아니라 자손 만대까지 큰 영향을 끼칠 말씀이옵니다. 거두어 주옵소서 전하. 자고로 현왕이 선왕의 실록을 본 예는 없사옵니다. 태종대왕께서도 태조실록을 보시지 않았사옵니다. 하나, 당시의 하유는 임금이 실록을 보아도 무방하다고 했소. 하오나 변계량은 목숨을 걸고 임금이 실록을 보는 것을 말려사옵니다. 태종대왕께서도 결국엔 변계량의 뜻을 받아들여 실록을 보시질 않았사옵니다. 자식된 도리로서 선왕의 기록을 보고자 하는데 굳이 그렇게 강경하게 막아야 하오. 전하, 한나라의 역사이옵니다. 사사로운 부자의 정에 끌려 실록을 열람하신다면 이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옵니다. 앞으로 어느 사관이 감히 직필을 할 수가 있겠사오리까. 우상, 정말 너무하시오. 더구나 태종 임금의 춘추를 기록한 사관들이 아직도 생존해 있사옵니다. 만약 전하께서 실록을 열람하신다면 그들의 심정이 어떠하오리까? 선왕에 대해 어떤 기록을 했든 사관을 두고 뭐라 하진 않겠소. 전하, 저 사관들도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사옵니다. 부디 전하의 현명하신 판단이 누대까지 전해지도록 통촉하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이러한 내용을 알 수 있는 것도 사관이 바로 이 자리에서 왕의 일거수일투족,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이르기까지 정사의 모든 일들을 기록해서 남긴 이 실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관은 호평, 즉 찬양과 비난,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옳고 그름을 가리기 위해서는 먼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기록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왕의 곁에서 사초를 기록하는 소위 입시 문제를 놓고 사관은 항상 왕과 갈등을 빚어야만 했습니다. 사관은 조금이라도 더 자세하고 정확한 기록을 후세에 남기기 위해서 왕에게 가까이 가려고 애썼고, 반면에 왕은 자신의 흉허물까지도 모두 기록해서 역사에 남기려는 사관을 가급적 멀리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유쾌한 하루였어. 자, 드십시다. 전하, 다시는 사냥을 하시지 마시옵소서.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요? 길이 매우 험한데 친히 매를 넣으시고 말을 달리시니 혹여 옥체에 손상을 입으실까 두렵사옵니다. 경이 날 잘못 본 것 같소이다. 나 그렇게 유약한 몸은 아니니까 과히 걱정 마시. 아니, 저자는 사관이 아닌가? 예, 그렇사옵니다. 아니, 사관이 어찌 여기까지 왔는고? 예, 전하. 사관으로서 신의 임무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왔사옵니다. 전하, 사관의 직무가 원래 그러한 것이옵니다. 더 이상 묻지 마시옵소서.
아니 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당장에 물러서지 못할까? 글쎄 여기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너희들이 정녕 내가 누군지 몰라서 이러느냐? 난 사관이란 말이지, 사관. 글쎄 사관이고 오가지고 가네. 어명 없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허, 감히 환관 주제에 어명을 빙자하다니. 비켜거라. 와 이놈들아! 와 이놈들아! 전하! 이러시면 아니옵니다, 전하! 전하! 이러시면 아니옵니다. 그 참 끈질기도다. 전하, 지나치게 사관을 피하심도 옳지만은 않사옵니다. 이곳은 정살 돌본다기보다는 내가 편히 쉬고 싶은 곳이요. 허니 앞으로도 사과는 드리지 마시오. 태종은 자신의 말과 행동을 낱낱이 기록하는 사관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었다. 그래서 태종은 사관을 쫓아내려 했고, 하지만 사관은 기록하려 하고, 급기야 이것이 태종과 사관의 직접적인 갈등으로 발전하게 된다. 지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왜 안 됐다는 게요? 글쎄 안 돼요. 사관이라고. 사관이 어찌 들어왔는가? 예, 전하. 이미 전하께서 문화부의 청을 받아들이시어 사관의 좌우 입지를 윤호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이 왔사옵니다. 그렇더라도 편전엔 들어오지 말라 했거늘. 편전에는 들어오지 말라 하시면 신은 어떻게 바른 역사를 기록하여 남길 수 있겠사옵니까? 이곳은 내가 편히 쉬는 곳이야. 역사는 대소신료들과 정살로라는 자리에서 이루어짐을 모르느냐? 하오나, 지금 전하께 오선 승지들과 함께 계시옵니다. 하오니 저희 사관들의 입지를 윤호하소서. 무엇이? 썩 물러가지 못할까? 전하, 사관이 임금의 언행과 동정을 낱낱이 기록하여 후세에 남기는 것은 이것으로서 후세에게 경계와 모범을 동시에 삼으려 함이옵니다. 만약 전하께서 오늘 신을 내치시어 기록하지 못하게 하신다면은 전하의 덕망을 후세에 전하지 못할까 두렵사옵니다. 전하. 전하, 윤호하소서. 전하. 왕 가까이서 사초를 기록하려고 하는 사관 민인생의 시도는 집요하게 계속됐다. 마침내 태종은 민인생을 귀양 보내고 만다. 전하, 민인생을 귀양 보낸 것은 부당한 일이옵니다. 또한 사관이 조계에 입시토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전하, 매번 조계 때마다 전하의 아름다운 말씀과 백성을 위한 선정이 베풀어짐에도 사관이 없어 후세에 전하지 못할 일이 안타깝사옵니다. 사관 민인생은 내가 경연을 하면 병풍 뒤에서 이어듣고 연회를 베풀어 내가 연회장에 나가면 몰래 쫓아들어왔어. 게다가 내가 사냥을 나가면 얼굴을 가리고 쫓아오곤 했어. 이는 아무리 사관이라도 신하가 왕한테 행할 바가 아니라고 여겼지요. 그리고 지난해 어떤 사관은 내전에까지 들어왔어요. 사정이 이런즉 굳이 사관이 여기까지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고 싶지 않소. 조선 왕조실록을 보면 유난히 태종과 사관의 갈등이 많이 보인다. 이는 아직 건국 초기라 제도가 정착되지 못한 탓도 있겠으나 태종 자신이 사관을 일부러 기피한 탓도 있었다. 사냥 나갔던 태종이 말에서 떨어지자 얼른 일어나 사관이 알지 못하도록 하라고 했다는 기록이 보일 정도로 태종은 사관을 피했던 것이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태종 때만이 아니라 조선 왕조 대대로 이어진 피할 수 없는 갈등이었다.
조선 왕조는 전제군주제 국가였습니다만 왕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측근에 사관을 두고 일거수일투족을 빠짐없이 기록하여서 역사에 남기도록 한 것도 국왕의 독재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왕은 항상 사관들의 감시를 받고 있었고 만약 도덕성에 문제가 있을 때는 맹렬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 왕과 신하들의 접견은 사관들의 입회 하에서만 가능하였고 모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조선시대에는 밀실정치란 것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왕은 사관을 두려워하고 경계할 수밖에 없었고 사관들과 많은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또 사관들은 국왕뿐만 아니라 대신들을 감시하고 기록하는 일도 하였기 때문에 젊은 사관들과 원로 대신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긴 일도 많았습니다. 뭐 이따위가 여기 서 있는 게야? 내 이놈 당장 물러가지 못할까? 내 이놈을 나가오라 이놈! 여기가 어딘데 내 깐놈이 얼쩡거리는 게 썩 나가지 못할까? 썩 나가지 못하겠느냐 이놈아? 이 새끼! 여기가 어딘데 내 깐놈이 얼쩡거리는 게야? 이 새끼! 이놈! 나는 사관이다. 네가 어찌 나를 몰아내려 하느냐? 사관? 사관이 뭐 하는데 쓰는 물건인지 나는 모른다 이놈아. 이놈! 전하께서 사신을 맞아 연회를 베푸는 자리에서 사관을 내쫓으려 하다니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이놈! 저런 졸장부 같은 놈 왜 피해가는 게냐? 사관이란 것들은 그렇게 모조리 졸장부다냐? 어허, 병들어 두루 누워있는 나를 왜 이리 귀찮게 하는고? 지금 김심의 일 때문에 조정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연일 우리 사헌부에 김심을 벌주라는 공문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참 고약한 일이로고. 그때 이승문을 때린 김심은 지금 어디 있는가? 김심은 정상 근무하고 있으나 매맞은 이승문은 벼슬을 내놓고 입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못난 것. 그래, 취중에 사소한 다툼이 있었기로 소리. 그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벼슬까지 내놓고 야단이더란 말이냐? 사소한 다툼이 아니라 사관을 내쫓았다 하여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관? 그래, 그 사관이란 게 그렇게 대단한 겐가? 아니, 대감. 글쎄, 난 사관인가 뭔가 그거를 못 해봐서 그게 그렇게 대단한 겐지 아닌진 잘 모르겠더만은 뭐 그깟 걸 가지고 벌 주고 말고 할 것도 없으니 당사자들끼리 화해하고 지내도록 주선해 주게. 당시의 이 일을 기록한 실록을 보면 비록 칠품에 불과한 사관을 최고의 직위였던 정승까지도 질투하는 듯한 말을 하고 있다. 당시의 사관은 가문이나 개인의 능력 등을 이미 철저히 검증받은 정통 엘리트들이었다. 따라서 사관을 지내보지 못한 정승의 시기를 받은 것도 정승의 입장에서 보면 얼핏 이해가 되기도 한다. 또한 사관은 왕의 비서격인 승지들과도 자주 갈등을 일으켰다. 심지어 왕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승지가 노골적으로 사관을 저지하는 일도 있었다.
잠깐. 왜 그러시옵니까? 내 들어간 후에 이 사관이 따라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라. 알겠느냐? 알겠사옵니다. 제가 만약 들여보냈다가는 니들 목숨이 살아남지 못하리라. 방금 대감께서 하신 말씀을 못 들으셨소. 아니되옵니다. 비켜나시오. 나 사관이. 아니되옵니다. 어허, 이런 법이 어디 있더냐? 글쎄 이러시면 아니되옵니다. 이 이놈들 비켜나래. 글쎄 이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비켜나시오. 참. 전하, 지신사 조소로가 사관의 입시를 막는 것을 봤사옵니다. 왕명을 출납하는 데 있어서 사관의 입시를 막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옵니다. 전하, 왕명 출납은 성정원에서 세세히 기록하고 있으니 굳이 사관이 필요 없을 듯하옵니다. 승정원 승지들과 사관의 생각이 어찌 같겠소? 사람마다 보는 눈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니 기록 또한 다를 것이고, 다양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사관의 입시를 허락하세요. 이렇게 사관들은 하나씩 난관을 극복하며 견문직필의 원칙, 즉 보고 들은 그대로 적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 국정에 관한 모든 것을 기록해 나갔다. 그러나 사관은 단순히 기록만 하지는 않았다. 실록을 보면 사신왈, 즉 사신은 논한다로 시작하는 사관 자신의 평가가 보인다. 여기서 그들은 왕과 대신들의 행위 등 당시의 정치를 평가까지 하고 있다. 이것은 곧 사관들이 왕과 대신들에 대한 견제의 기능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사관이 매일 기록하는 사초는 두 부를 만들었다. 그중 한 부는 춘추관에 제출했고 나머지 한 부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여 사관의 집에 보관토록 했다가 임금이 주고 실록을 만들 때가 되면은 실록청에 바치도록 했다. 그러나 사초를 바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아예 사초를 없애버리거나 심지어 사초를 숨겨두었다가 무덤에까지 가지고 가는 사관도 있었다. 사관들이 사초를 기록한 목적은 역사에 귀감이 되도록 실록으로 편찬해서 후대에 남기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일부 사관들은 사초를 나라에 바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왕을 비롯해서 자신이 비판했던 사람들에게 그 내용이 알려질 경우 후환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초를 바치지 않거나 혹은 사초의 내용을 고치는 경우까지도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사초의 보안을 법으로 엄격히 해서 사초의 기록을 없애거나 훔칠 경우, 그리고 글씨를 뭉개거나 지울 경우에는 차명, 즉 목베어 죽이고, 사초의 내용을 외부인에게 누설했을 경우에도 역시 차명에 처했습니다. 또 사초를 바치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형과 함께 그 자손 대대로 벼슬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이러한 법은 세종 때에 정립돼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격하게 적용됐는데, 사관들로 하여금 역사를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남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은 역사에 대한 세종의 확고한 신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 태종대왕의 실록을 보고자 하는 세종의 갈등도 그만큼 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세종은 즉위 7년 후 아버지 태종의 실록을 편찬하기 위해 사관들의 집에 보관하고 있던 사초를 제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도록 김한로, 최진성, 김과 등이 사초를 바치지 않았다. 이에 법에 의거하여 세종은 이들 사관에게 백은 20냥을 벌금으로 내게 하고 그 자손들을 금고에 처해 대대로 벼슬길을 막아버렸다. 이들 중 김한로는 세종의 큰 형인 양녕대군의 장인이었다.
어서 오세요, 형님. 주상께 부탁이 있어서 왔습니다. 저같이 미천한 아후에게 부탁할 말씀이 있사온지요. 말씀하세요. 어떤 부탁인들 가벼이 생각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주상. 실은 제 장인인 기말로는 집에 불이 나는 바람에 사초를 소실했사옵니다. 그래서 바치지 못한 것이 오니 100은 20냥은 징수하더라도 자손들에게 내려진 금고만은 풀어주십사 하고요. 화재 또한 천재지변이나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또한이라니요? 나머지 사관들의 벌도 감해주었으면 하고요. 주상이 살아계시니 아버님의 사초 바치기가 어찌 두렵지가 않겠사옵니까? 사관이 사초를 바치는 것은 국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니 벌을 감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말로는 아무리 화재였다고는 하나 사초를 바치지 않은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러저러한 구실을 붙여 이 문제를 소홀히 다룬다면 후대에 아주 나쁜 선례로 남을 것입니다. 허니 김한노의 죄도 사해줄 수 없습니다. 주상, 그때 전하께 우선 원칙에 어긋난다 하여 양녕대군의 간절한 청조차 거절하셨사옵니다. 그것은 사초를 바치지 않으면 함부로 고치거나 누설하는 일이 있을까 우려했기 때문이었소. 전하의 실록 열람 또한 원칙에 어긋날 뿐더러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옵니다. 통촉하시옵소서. 어찌하여 우상은 내 마음 깊은 곳은 보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시려 하오. 선례가 두려우면 다른 방도도 있을 것이요. 전하, 설마... 아니요. 내 어찌 신하들 몰래 다른 일을 도모하겠소. 다만 전하, 만약 그리하여 전하의 오명이 정사에 남는다면 이 노씨는 죽어서도 선왕들을 뵙질 못할 것이옵니다. 통촉하시옵소서. 왜 이토록 어렵단 말인가? 자식 노릇과 왕 노릇을 함께 하기가 망극하옵니다. 아바마마, 그냥 계시옵소서. 돌이켜보면 참으로 험난한 날들이었다. 아바마마, 난 이제 더 할 일이 없어요. 중전. 예, 아바마마. 중전의 애비 시몬의 일 참으로 미안하고 내 저 세상에서 사돈 만나 다 사죄하겠소. 아바마마. 주상. 예, 아바마마. 이 세상 모든 악업은 내가 지고 떠나겠소.
부디 성군이 되어 주시오. 이 왕조를 더더욱 다지고 다져 대대손손 백성과 더불어 영화를 누리시. 부디 성군의 이름을 만세에 남기시오. 어머머머. 아바마마. 어머머머. 아바마마. 어머머머. 예. 말해보소. 전하, 경은 내 아버님 태종대왕을 어찌 생각하시오? 말씀해 보시오. 경은 전조 고려 때부터 벼슬길에 오른 사람이니 내 할아버님, 내 아버님에 대해 잘 알 것 아니오. 그래, 어찌 생각하시오? 전하, 고정하소서. 신은 그저 도대체 그 실록이라는 것이 무엇이오? 거기에 내 아버님을 어찌 적어놓았길래 이토록 나의 애를 끓이며 보여주지 않는 것이오? 전하, 이 늙은 것을 죽여주시옵소서. 이 몸에 죄가 많아 전하의 신기를 어지럽히옵니다. 죽여주시옵소서. 그대의 죄를 묻고 있음이 아니질 않소. 내 아버님에 대해, 내 아버님의 기록에 대해 묻고 있는 거요. 태종대왕에 대해서는 한치의 곡필도 없사옵니다. 오로지 진실된 역사만이 기록되어 있을 뿐이옵니다. 말끝마다 역사. 도대체 그 역사란 것이 무엇이오? 자식도 보지 못하는 애비의 역사가 무슨 소용이란 말씀이오? 저 두꺼운 책 속에 갇혀있는 역사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란 말씀이오? 이리 내놓으시오. 내 읽은 연후에 마땅히 교훈을 찾을 것이오. 내놓으시오. 전하, 어서 내놓으시오. 전하, 아니 되옵니다. 태종대왕께서도 전하께서 실록을 보시는 것을 원치 않으실 것이옵니다. 전하, 이제 이 나라는 바야흐로 종묘사직이 반석 위에 오르고 백성들은 태평성대를 누리기 시작했사옵니다. 하서 소신들은 이제 죽어도 한 채의 여한이 있을 수가 없사옵니다. 다만 선왕 태종대왕께서 당부하시기를 전하를 성군으로 인도하라 하시었거늘 오늘에 와서 전하께서 성군의 길을 버리시고 사사로운 부자의 정에 얽매여서 실록을 보시고자 하오니 이 불충을 어떻게 갖겠사옵니까? 청하옵건대 소신 등을 죽이시고 실록을 보시옵소서. 통촉하시옵소서. 정녕 그런 것이오. 역사란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이오. 왕이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두 가지, 역사와 하늘뿐이옵니다. 이제 그 역사를 지키지 아니하면 왕은 무엇을 두려워하겠사옵니까? 또한 두려움이 없는 왕은 끝내 성군의 길로 가질 못하옵니다.
만약 전하께서 실록을 보신다면 그것은 전하 혼자만 보시는 것이 아니오라. 앞으로 이 나라 모든 왕들이 실록을 보게 될 것이옵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사관이 올바른 글로서 역사를 기록하겠사옵니까? 임금이 실록을 볼까 두려워 사관이 좋고 아름다운 말만 기록한다면 앞으로 이 나라는 춘추가 없는 빈 껍데기 나라가 될 것이옵니다. 전하. 전하, 부디 전하의 신하들이 당당하고 곧은 붓으로 천구에 빛날 이 나라 역사를 올바로 기록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궁금했다오. 내 아버님이 임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일으킨 그 숱한 피바람을 잘 알고 있어요. 심지어 형제끼리도 사륙전을 벌였어. 그 모든 것들이 역사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참으로 궁금하구려. 선왕에 대한 전하의 효심에 감복할 따름이옵니다. 과인은 알고 있어요. 왜 내 아버님이 그토록 많은 피를 흘려야 했는지, 처남 형제를 죽이고 사돈까지 자진케 하면서 바랬던 것이 무엇인지 나는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튼튼한 왕실, 튼튼한 나라였어요. 역사도 그걸 알까요? 사관도 아버님의 진심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아버님을 그냥 본대로만 적어 놓았습니까? 만극하옵니다. 하오나 전하. 됐어요. 과인인들 어찌 역사의 중요성을 모르겠으며 실록을 보지 말아야 한다는 경들의 충심을 모르겠소. 전하. 내 경들의 뜻대로 하겠소. 아버님의 역사야 이제 와서 어쩔 수 없는 일. 허나 나는 내 역사를 위해 애쓸 것이요, 백성들을 잘 돌보고 종묘 사직을 잘 보존한다면 역사는 진실을 전하겠지요. 그것이야말로 아버님의 큰 뜻을 이어가는 길이겠지요. 세종 13년 3월 20일 드디어 세종이 양보를 했다. 이날의 실록은 진실된 역사를 남기기 위한 맹사성과 사관들의 끈질긴 주장을 마침내 세종이 진심으로 동의하고 받아들였다고 적고 있다. 사관의 용기와 왕의 넉넉함이 만나 역사의 새 기원을 이룬 참으로 자랑스러운 날이었다. 이 날이 있었기에 오늘의 조선 역사가 남아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조선왕조실록 원본이 총 1893권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조선왕조실록, 500년 조선왕조의 거의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는 역사책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실록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숨막히는 갈등, 그 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기록인 태종실록에 대한 집요한 관심을 스스로 포기한 세종, 그리고 끝까지 굴하지 않고 왕을 설득해냈던 대신과 사관들, 그들의 용기는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요? 역사를 일컬어서 개인과 시대를 비춰주는 거울이라고들 합니다. 목숨을 바쳐서 그 거울을 놓지 않았던 사관,
그리고 그 거울에 비칠 자신의 모습을 두려워했던 왕과 사관 모두는 이렇게 역사를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했기에 왕은 사관을 피하려고 애썼고 역시 두려워했기에 사관은 올바른 역사를 남기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역사, 이 시대의 거울은 과연 누가 만들고 어떻게 지켜가고 있는지 지나치게 가볍게 기록하고 함부로 역사를 왜곡하기까지 하는 세태 앞에서 조상들의 투철한 역사의식이 담긴 조선왕조 실록의 무게가 새삼 우리를 숙연하게 합니다.